북한이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핵실험 ICBM 중지,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리고 경제 건설 총력 집중,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핵실험과 ICBM 중지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중단돼야 되죠. 북한이 이걸 하게 되면 미국이 지금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북한이 6월 초까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지금 사실상 사용 불능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폐기를 하고 다시 새로운 핵실험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계리 실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6년 이후 작년 9월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어요. 한마디로 핵실험장 주변에 인공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그래서 지형이 붕괴되고 또 방사능으로 오염돼서 사실상 쓰려고 해도 더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북한처럼 이렇게 하나의 핵실험장에서 여러 번 핵실험을 하는 나라도 없는 겁니다. 과거에 핵실험을 할 때는 저기 무슨 남태평양 섬에서 한다든지 저 시베리아에서 한다든지 하는 장소가 많았는데요. 이 좁은 북한 땅에서 풍계리에서 지금 6번을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계리에 지금 화강암으로 이런 이루어진 집안이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였지만은 하도 많은 핵실험을 해서 경도가 상당수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핵실험을 하고 나면 뒤이어서 여진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아사히 TV 같은 경우에는 6차 핵실험 직후 풍계리에서 지하 경도 공사 중에 붕괴 사고가 나서 200명이 죽었다고 보도를 했고요. 실제로 6차 핵실험 직후에 경도 붕괴 등으로 추정되는 2.5도 이상의 인공지진이 10차례 관측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강암 집안을 파괴해서 약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지진 비슷한 효과가 나는 것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 소식통에서는 3, 4번 경도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경도 붕괴나 방사능 유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많이 있어서 더 써먹을 수도 없는 풍계리를 바둑으로 치면 사서 버리는 카드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크게 대마를 내주는 척 쇼를 하고 있다라는 고대 남성욱 교수의 발언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풍계리 실험장 폐기는 제2영변 냉각탑 폭파 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북한이 2008년 6월에 핵불능화 조치의 일환으로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쇼를 했지만은 그 직후에 다시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ICBM 발사를 중단한다라는 부분에 ICBM 발사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번에 태평양에서 ICBM을 쏘고 또 알래스카에서 요격 미사일을 쏘고 했을 때 들어간 돈이 2조 수천억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거기에 비해서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지만은 북한도 ICBM을 발사할 때마다 약 300억 안팎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험을 하려 해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보세요. 어차피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도 못하는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실험, 또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사용하지도 못하는, 더 이상 사용할 때는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방사능 붕괴로 사람이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풍계리 실험장을 폐기를 한다. 그리고 뭐 경제에 집중하겠다. 그럼 저거 일이니까 우리한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이야기를 한 이 세 가지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고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북한이 아예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비핵화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위협이 없는 한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 자, 만들어 놓고 발사하는가 마는가는 너네들이 우리 위협하는가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핵을 이란으로 보내지를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화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핵 보유국으로 핵 보유국한테 무슨 놈의 폐기 협상을 하느냐, 핵을 얼마나 줄이느냐라는 군축 협상을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이야기는 그야말로 새로운 뭔가를 제시한 게 아니라 이번에 미국과 이런 회담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핵을 없앨 의사는 없다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청와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환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자, 감사해서 어떻게 진짜 감업해서 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해왔는데요. 북한이 20일 날 회의한 내용을 21일 날 밝혔는데 이날 청와대는 윤영창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했고, 트럼프도 트위터에서 북한과 전 세계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큰 진전이다, 우리의 회담을 기대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부에서 트럼프의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청와대는요, 비핵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비핵화는 이 정권이 북한하고 남북 그리고 미북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미 그리고 남북미중 3자 4자 회담을 이렇게 연속으로 가지면서 종전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어가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쪽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핵에 관한 어떤 말이라든지 떠들어주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국민한테 알리려고 하기보다는 한마디로 북한에 뭔가 평화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는 비핵화를 관한 중대한 조치다. 이렇게 청와대가 더 나서서 북한의 대변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하나만한 이 발표를 가지고 미북 회담에 기대하는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보내는 마치 희망적인 메시지고 회담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청와대가 나서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과거에 보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요. 한국 정권에 북한의 성명을 해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즉 왜곡되게 해석해서 자기들 어떤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정말로 가소로운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통화에서 북한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발표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북한이 빠르고 과감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요, 그야말로 이 미친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정말로 원숭이보다도 더 못한 개돼지로 알지 않고는
이렇게 국민한테 왜곡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추구하는 CVID로 가는 수순에 있는 것이다면서 CVID를 위해 1차적으로 모라토리움, 즉 핵의 실험을 유예해야 되는데 핵실험 유예에 더해서 핵실험장 폐기라고 이렇게 간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을게요. 북한은 왜 풍계리에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했을까? 속이기 위해서인데 하나 더 딴 데 지어놨으니까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핵실험은 이제 더 할 필요가 없이 완성이 되었는데 핵실험장이 뭐 하려고 필요하냐? 이번 기회에 폐기하고 저 폐기된 핵실험장을 이제 복원시키는데 한국이나 미국 돈, 일본 돈 좀 땡겨보자는 것이냐. 그러잖아요. 그 방사능 천지라서 그 땅이 당분간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놈들은 마치 우리하고의 협상 때문에 폐기한다라고 해놓고는 기왕에 버릴 거 이거 폐기하고 이걸 정상으로 복원하는 비용을 이참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한국을 보고 달라고 하자. 이런 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VID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핵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될 건데 그 과정에서 핵 실험장 폐기 문제도 나올 건데 북한이 앞서서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이런 협조에 더해서 비핵화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북한의 시효에 대해서 이 한국 대사가 되려다가 되지 못해서 트럼프 정권의 감정이 좀 있을 빅데차 CSI에서 한국 석자는 북한은 이미 한국 미국과의 대화 도중에 모든 시험을 중단할 거라고 말을 했다. 이번 선언은 그 약속을 공식화한 건데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한이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선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비핵화 선언이냐? 이것은 핵 보유국 선언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크리스토퍼 힐, 전에 이 한국 대사를 했죠. 이 사람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실험이 더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지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 핵실험 중단을 비핵화 의지와 곧바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베 총리는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CVID형 폐기로 이어질지 여부가 중요하다 했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일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언론들도 대체로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인사들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겉으로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사적으로는 북한의 발표에 회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김정은은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거고 북한의 이런 제스처가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마지 못해 하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미국을 끌고 가는 모양으로 보인다 했고 한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라고 했고 워싱턴 타임스는 김정은이 미국에 중요한 양보를 한 듯하지만은 현상 유지를 밝혔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고 영국의 BBC도 국제사회가 필요하는 비핵화 선언도 아니고 핵무기를 없앤다는 약속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평화를 향한 새로운 길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방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 정권은 지난 20일 청와대와 한나인 직통 전화를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 사무실에 이렇게 개통을 했고 4분간 시험 통화를 했다면서 생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과 만남을
이렇게 생중계하겠다고 청와대 윤영찬 수석이 어제 무슨 속보 형태로 갑자기 뉴스 채널에 나와서 김정은이 남으로 내려오는 장면, 첫 만남 장면 등을 여러 지점에 대기하던 카메라로 입체적으로 촬영, 생중계를 하고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로 중계하겠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남북 관계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모바일로 생중계를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뭔가가 되고 있듯이 착각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뭐든 자신들이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꿍꿍이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문 정권이에요. 김정은의 하나마나한 선언을 가지고 그야말로 거기에 기름칠을 해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해 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작자들을 보면요. 정말로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북한은 이번에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국면을 남북 간에 미북 간에 열어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 중심의 이 압력을 지금 흔들려고 하고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시간을 벌어가지고 미국 내부에서의 정치적인 변화, 즉 트럼프의 정치적 지위 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위에서 또 협상을 추가적으로 해가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은 절대 한 번의 협상으로 모든 일이 매듭지어지게 할 이유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트럼프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과 이 협상을 끌어가려고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 한 4, 5개월을 협상 국면을 끌어가면서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한번 보고 그 이후에 트럼프의 입지가 아주 악화되면 악화된 대로 또 위에 서서 갑질을 하면서 한마디로 핵 보유국을 인정받는 평화체제, 즉 미군 철수를 도모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한미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완전히 다른데 지금 나름대로 북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안보 전문가들이 한미가 팀 플레이를 해가지고 서로가 완전히 짜고 가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공자왈, 맹자왈 같은 하나만한 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북 회담이 이대로 가면 결과가 안 좋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한국이 미국과 깊숙하게 협의해서 회담을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지금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이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 서서 비핵화는 대충 그냥 겉으로만 내어 걸어서 미국이 쏘아주기를 바랄 뿐이고 왜? 미국의 정치적 입장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만 북한이 폐기하고 더 만들지 않겠다 하고 핵은 동결한 채 금정 사찰을 받겠다고 하면 그냥 귀찮아진 미국이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평화체제를 동의해서 미북 수교해서 더 이상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나 남침 가능성은 없다 하고 빠져나가 버리면 그때서 북한이 남쪽을 먹어버리는 이런 구도에 대해 북한은 의도를 가지고 시종일관 밀어붙이는 것이고 남측의 이 문정권은 그런 부분을 애써 바라보지 않으면서 이 나라를 북한의 아가리에 쳐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회담이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가 개인의 지금 정치적인 복잡한 사정이 있고 또 이 회담을 성사시켜서 한 건을 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하더라도 북한과 남측의 의도대로 말려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 미북 회담이 결렬될 경우에는 미국이 강경선회해서 아주 강한 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되지 않을 한미 신뢰 회복에 의한 역할 분담 팀 플레이를 이야기를 하면 그게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말을 하는 것보다 왜 한미가 지금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그걸 겉으로는 아니다 하면서 덮고 가고 있고 그런 한미 간의 불신이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고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분노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